말하면 저는 약간 도망치듯이 온 워홀이라서 가서 뭐 어떡해, 그냥 뭔 일이 있든 다 경험이고 배움이다 라고 생각해. 스페인어랑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주방에서 일하고 요리하고 그랬어요. 여행이라고 여행 계획, 저는 느낀 게 한국인들은 여행 계획표 개빡빡해요.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거기서 일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찍었던 스페인 Q&A 영상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공사 중이라서 소리가 조금 낼 수 있는 점 죄송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2탄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보신 분들은 빨리 1탄 보고 오시죠. 첫 번째, 스페인에서 제일 좋았던 도시. 스페인에서 전 제일 좋았던 도시는 마요르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토사데마르, 시체스, 론다, 말라가, 뭐 막 세비야, 바르셀로나 막 등등 꽤 많은 도시들에 많이 다녔거든요. 기차나 버스 타고도 마요르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요르카만 2번을 갔다 왔어요. 마요르카에 진짜 예쁜 해변도 많고 시기만 적절하게 가면 호텔도 안 비싸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갔던 호텔이 진짜 좋았는데 제가 한번 정보를 찾아서 여기에 남겨드릴게요. 제가 2박을 갔었는데 2박이 엄청 비싸지 않았어요. 수영장도 있고 바로 앞에 바다도 있어서 진짜 약간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고,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 룸 업그레이드를 해줘가지고 진짜 방이 개 좋았습니다. 거기가 근데 좀 제가 원래 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비싼 룸이어서 제가 진짜 운이 좋았어요. 마요르카 비리로그가 있는데 안 본 사람은 없겠죠? 막 마요르카 다닐 때 이제 막 스페인 솔직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몇 년은 안 들어오겠네 했는데 지금 벌써 가고 싶습니다. 스페인은 진짜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행하기. 근데 너무 더울 땐 가지 마세요. 특히 세비야, 말라가 이런 데는 진짜 여름에 오잖아요? 죽음입니다. 세비야는 여름에 안 되고 진짜 한 9월, 10월 이 정도만 돼도 날씨 진짜 좋고 진짜 예쁘고 하늘이 미쳤어요. 비 오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두 번째, 혼자 갔으면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없었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건 제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워홀 가기 전에 제가 2022년에 10월쯤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2022년 출국 전까지 인생에서 진짜 나 왜 이러지? 약간 내 인생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막 뭐라 해야지, 진짜 하루하루 머리가 깨질 듯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아파서 통약 먹고 이 정도로 머리가 진짜 아프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진짜 인생의 최악, 약간 진짜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도망치듯이 온 워홀이라서 막 무서움이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 뜨고 싶다. 그냥 빨리 제가 있는 환경을 바꾸고 싶었어요.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나 빨리 가서 그냥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떠난 워홀이었거든요. 공항 가는 길에도 사실 걱정은 되죠. 당연히 외국에 1년 동안 오래 가니까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냥 뭐 무서움이고 뭐고 그냥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컸어요. 이제 바셀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밖에 이제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택시 타고 가면서 보면 와, 나 진짜 도착했네. 나 진짜 바셀 왔네. 약간 그때부터 좀 실감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출발하기 전에는 빨리 뜨고 싶어, 도망갈래 하는 감정이 컸다면 도착했을 때는 나 진짜 왔네? 약간 이런 기분? 근데 저는 사실 중국에서도 산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산 적이 있고 필리핀에서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 경험들이 꽤나 있는 편이라서 너무 걱정되고 너무 무섭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아예 나가는 거나 아니면 뭐 살아보는 게 처음이라면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래도 그런 게 다 도전이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저도 어디를 떠날 때 뭐 멕시코를 갈 때도 그렇고 뭐 영국에서 잠깐 살러 갈 때도 그렇고 좀 무서움이 좀 많긴 했어요. 두려울 때도 있고 유럽 여행도 혼자 한두 번 많이 다녔는데 그럴 때는 그냥 막 생각하지 못하게 비행기 표부터 샀어요. 비행기 표를 사면 비행기 표가 제일 지출이 크니까 그것만 해도 가야 되네? 못 모르네? 진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국 갈 때도 공항 가는 길에 어떻게 해? 나 이거 그때 비행기 값을 100만 원인가 줬거든요? 나 그냥 100만 원 버리고 가지 말까? 가지 말까? 이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공항 가는 길에 너무 갑자기 무서우니까 막 몰려오더라고요, 두려움이. 근데 가지 말까 했는데 100만 원은 좀 큰데? 이러고 어영부영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도 진짜
진짜 많은 추억들도 많이 쌓고 경험도 많이 했고 진짜 후회가 없다는 점.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냥 비행기표만 사고 가서 뭐 어떡해, 그냥 뭔 일이 있든 다 경험이고 배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홀 신청 방법이랑 초기 비용. 워홀 신청 방법은 저도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읽어봐가지고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진짜 워홀 고인물분들이 엄청 세세하게 정리를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로 하나하나 쉽게 하는 것보다 그 찾아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쉬워요. 그리고 저는 워홀 준비할 때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유학원 통해서 했습니다. 에듀 스페인 어학원인가? 라는 곳에서 했는데 근데 뭐 신청하고 하는 거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포스트이후 그거 받거나 그런 거는 어학원이 다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아마 서울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교대역 쪽에. 근데 자기는 지방 살아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 차라리 그 비행기 값이나 교통값보다 어학원 비용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남동에 이제 스페인 대사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한남동에 스페인 대사관 갔다가 이태원에서 술 먹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막 굳이 어학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홀 초기 비용. 초반에는 처음 1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일하는 곳에서는 숙소도 지원을 해주고 물세나 막 이런 거 다 내주니까 크게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급도 꽤 괜찮은 곳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세비야로 옮겼을 때는 제가 집도 알아봐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막 물세 이런 게 다 나야 되고 월급도 좀 줄어들어서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집 구할 때 만약에 부동산을 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 그게 월세 한 달치거든요. 그거랑 6개월 아니면 1년인데 대부분 1년인데 그래서 1년치 월세나 6개월치 월세 이런 걸 받았고 그리고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쪼달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몇 년 동안 일하고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알바 비용을 모두 다 여행이랑 이런 뭐 비싼 옷을 사거나 이런 거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하고 그런 거에 모아놨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저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스페인에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저도 집 알아볼 때 봤는데 거의 다 1년 계약으로 하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초기 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사바사예요. 자기가 어떤 집에 사느냐 아니면 어떤 회사를 얻었느냐 소비 습관이 어떤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들고 가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몇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워홀을 저처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은 방문 접수만 가능한 건지 이거 니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니에는 직접 가서 신청해야 돼요. 방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걱정이 돼요 라는 질문인데 유럽 워홀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 나라 언어를 못하면 일 구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를 하면 좋은데 사실 영어를 못하면 일 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언어를 못해도 가이드나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한국인을 상대하는 일들 있죠. 한인민박이나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못해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그 나라 언어도 못해요 하면은 요리를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근데 커피숍 같은 데도 사실 일을 할 거면 크루들이랑 말이 통해야 되는데 스타벅스에 갔어. 근데 다 스페인 사람이야. 근데 스페인어도 못해 영어도 못해 이러면 못하죠. 그래서 저희 한식당에도 스페인어랑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주방에서 일하고 요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하다 보면서 좀 트였고 영어랑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식당에서는 서빙하면서 일하기는 막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많이 못하니까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밥 먹으려면.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언어적으로 소통은 못하더라도 더 친절하게 해주고 약간 이런 그러면서 일적인 스페인어는 조금씩 익혀갔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가 통해야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한국인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을 구했던 거는 한인 카페, 그 나라 사람들마다 아마 한인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검색을 해서 저는 일을 구했고요. 다른 분들은
때문에 저도 사실 외국에서 다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인 이쪽으로 구할 거면은 그 나라 커뮤니티를 찾아보셔가지고 일을 구하는 게 편할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외국 거기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잘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 스페인에도 우리 알바몬 같은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은 그쪽으로 이력서 보내가지고 스페인 사람 남자 사장님이랑 면접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성비 여행, 혼여행 꿀팁. 저는 사실 가성비 여행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피인데 밥집에서 막 8,000원, 7,000원 쓰고 술값으로 5만 원씩 쓰는 사람이라서 가성비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숙소비를 아끼자. 호스텔 이런 데를 가거나 아니면 민박 이런 데를 가면은 돈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쓸데없는 쇼핑은 하지 않아요. 뭐 파리에 가면은 다들 이걸 사야 돼, 이 명품 사야 되고 뭐 어디 가면은 여기가 명품이 싸니까 텍스 프리 받아서 사야 되고 이러는데 저는 명품을 안 사요. 그런 여행만 안 하면 될 것 같고 또 택시 안 타기. 택시 타면 진짜 마음도 몸도 편하죠. 근데 택시를 타면 외국은 택시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만 그냥 내 몸 고생하고 이걸로 차라리 2, 3만 원 아껴서 더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지 이런 주의예요. 택시는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하고 뭐 그 정도면은 가성비 아닌가요? 그리고 막 여행 가서 먹는 거랑 마시는 거랑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남는 건 없어도 내 몸이 기억해. 살이 찌니까. 그리고 혼자 여행 꿀팁은 저도 막 혼자 여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 막 22살 이럴 때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고 이게 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단하거든요. 계획도 없이 막 1주 전? 2주 전에 예약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저도 뭔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무서운 거예요. 막 도전하기도 무섭고 저녁에 나가서 막 놀기도 무섭고 혼여행 썰을 살짝 풀면은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진짜 막 술 졸라 먹고 진짜 개깔라댔는데 눈 떠보니까 민박집인 거예요. 난 집에 어떻게 온지도 몰라. 그 치안 그렇게 무섭다는 이탈리아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막 집까지 걸어서 한 20분 거리였거든요. 그 술집에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밖에서 술도 맘 편하게 못 먹겠고 내가 취하면 안 되니까 막 무섭고 그냥 꿀팁이라곤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기. 근데 사실 유럽은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낮에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막 때리거나 막 이런 일도 사실 들었었어요. 때려서 막 금품 갈취하려고. 근데 그런 건 낮에도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도 최대한 낮엔 돌아다녀야 되니까 최대한 밤에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없는 곳 이런 곳. 저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을 때 다치거나 아프면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외국에서는 병원 시스템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기, 무리하지 말기. 오전에 여기 가야 되고 오후에 여기 가야 되고 오전에 여기 가야 되고 여기서 밥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다들 너무 더우면 그래서 좀 쉬고 근데 쉬면서 이거 안 봐도 돼요. 저 막 피사에 샀다 졸라 더운데 8월에 갔거든요. 걔 땀 뻘뻘 나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냥 다 이러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인증샷 하나 포기하더라도 그냥 더 맛있는 젤라또 가게를 한 3개를 돌고 그게 더 나아요. 그냥 사람마다 다 여행 스타일이라서 다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칠하고 릴렉스하게 이 나라를 즐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다니는 걸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막 빽빽하게 여기 가야 되고 막 저기 그 막 역사인데 막 성당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여행할 때 유럽 가시는 분들은 꿀팁이 유랑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동행을 구해가지고 같이 밥을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근데 이게 2, 3인분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오늘 이거 먹으러 가실 분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같이 가면 맘 맞는 사람 있으면 친구도 되고 같이 그 다음날에도 루트 맞춰서 같이 다닐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혼자 다닐 때 밥 먹고 있으면 그때는 좀 싹 이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있으면 오늘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진짜요? 막 같이 가요? 이러면서 막 친해진 언니들도 있고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혼자 여행하면서 동행 친구는 어떻게 사귀었는지 그 다음 위에 있습니다. 저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이번 워홀 때는 자주 다녔고요. 혼자 다닌 적도 많고 동행은 안 구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렸을 때는 유랑에서 동행을 많이 구했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서 그 쏟는 에너지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조금 외롭더라도 혼자 펍에서 맥주 먹고 그냥 자고 약간 심심하지만 그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우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저 썸네일에 우는 장면 딱 넣은 워홀 영상이 있는데 혹시 안 보신 거 아니죠? 아무튼 외로웠죠. 졸라 외로웠고 많이 울었어요. 그냥 제가 사실 그냥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한데 특히나 외국에 진짜 한국이랑 욕한 거 아닙니다.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막 이제 스토리 보면 친구들 다 막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있고 그 한국 바이브 있잖아요. 한국의 포차 바이브, 한국의 그 카페 바이브, 그냥 어딜 가도 한국어로 통하는 그거. 가족들이랑 보내는 영상 보면은 나도 막 엄마 밥 먹고 싶고 엄마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거기서 일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막 다 포기하고 나 진짜 그냥 너무 외로운데 한국 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행을 떠났어요. 그 정도 생각을 할 때쯤 여행을 떠나니까 역시 이 맛에 유럽 오지? 약간 이 생각에 또 버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러다가 역시 이 맛에 워홀 오지? 이러다가 또 왜? 이러고 약간 이걸 반복했습니다. 혼자 외롭고 지칠 때는 여행을 좀 떠나던가 아니 진짜 맛있는 음식 있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진짜 10만 원이야 그 음식이. 근데 그걸 그냥 내가 한국 가는 비행기 값으로 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먹어요. 그럼 또 기분이 사람이 사르르 녹아요. 아니면 진짜 시원한 생맥주 유럽에 또 생맥주가 맛있잖아요. 딱 먹으면 그냥 이 맛이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파티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사실 좀 외로움을 많이 탄 것 같기도 해요. 혼자 많이 있었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맛있는 거 해서 막 소주 졸라 먹고 나면 다음날에 괜찮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좀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좀 닫고 그랬어서 외로웠을 수도 있는데 다른 워홀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해서 다 잘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얘기해보면 어쩔 때는 다 한국 가고 싶다 이럴 때도 있죠. 일단 제가 또 지금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찍어보고 다음에 이제 3탄으로 또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무 나눠서 찍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도 너무 길면 안 보잖아요. 좀 짧아야 돼야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제 워홀 2탄 영상이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탄에서는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